안녕하세요. 이게 또 뭐죠? 잘 먹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디 할 차례냐면 42페이지죠. 42페이지 주의토의 통일권입니다. 일단 주의토의 통일권은 공도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남의 땅을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주의토의 통일권이고요. 중요 판례에서 첫 번째 공도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의토의 통일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2번은 그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도만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미래 용도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세 번째 판례는 실질적으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도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따진다. 따라서 공부상 형식적으로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다면 그때는 주의토의 통일권이 인정이 되고요. 네 번째는 토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주의 토의 통일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특정 승계인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 문제 가지고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현재 토지 용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법 범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건축법은 뭐 되지 않냐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 주의토의 토의권이 인정되는 도로의 폭과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건축법에서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결정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 주의하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취득시효죠. 중요하죠. 사례 10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요,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자신의 권리를 병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사례 논점인데, 사례 논점에서 1. 병은 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가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을이 20년이 완성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 요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죠. 따라서 병도 결국은 취득하게 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뭐에 불과한 거죠? 채권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직접 을에게,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을로 이전 등기를 청구한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뭘 가질 수 있냐면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논점의 답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답이고. 그 다음에 사례 논점입니다. 만약 갑이 그 토지를 을이 점유한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에게 양도하여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을은 그 정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1.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누구한테만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2번 20년이 되기 전에 정에게 양도한 경우는 어떤가? 이때는 뭐죠? 있다. 그죠? 다시 말하면 20년이 완성이 되면 을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인 등기 청구권을 갖고, 요거는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으니까. 21년이 됐을 때 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요 새로운 소유자인 정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20년이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7년에서 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제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죠? 정이니까 정에게 뭐 할 수 있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유의하시기 바라고, 조문 보시기 바라고요. 판례들이 좀 굉장히 많죠. 그죠? 많은데 일단 가장 중심적인 생각은 뭐냐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 판례에서 1번 해가지고 동그랑땡이 1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죠. 자, 점유는 의리하고 있고 갑이 등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7년 됐을 때 갑의 병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20년이 됐다면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병의 등기가 유효라면 병에게 뭘 청구하면 되죠?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데 병의 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누가 아니죠? 병이 아니라 갑이기 때문에 병에게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갑을 대의해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해달라고 뭘 해야 돼요?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따라서 2번 일단 2번이고, 그 다음에 2번도 같은 취지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한테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요런 상태에서 20년이 지났어요. 21년 됐을 때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병에게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게 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만약에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는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가 될 수 있어요? 무효가 될 수가 있고요. 이때 을은 갑을 대의해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뭘 가질 수 있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그것이 뭐죠? 양가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인은 불법 행위여야 돼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만약에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된다는 것도 최근에 잘 내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요거죠. 을이 2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면 병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취득 시 완성자의 권리를 대의해서 이전 등기를 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5번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판례입니다.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자, 다시 한번 등기는 갑이고 점유는 을이고 요런 상태에서 20년이 지나서 21년째 됐을 때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병에게는 뭐 하지 못하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21년을 새로운 시작점을 삼아 또다시 20년이 되면 이제 을에게는 새로운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요. 요 새로운 등기 청구권도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니까 병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병에게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고 중간에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정에게도 뭐 할 수 있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20년 될 때마다 을에게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하나씩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되실 것 같고요. 이것은 뭐죠? 6번 판례죠. 그 다음에 7번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데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시되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8번 판례 가지고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시험에 잘 안 내는데 선이고 무과실어야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판례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하려고 주장하는 것이 국가거든요. 국가라도 다름이 없다. 다시 말하면 국가라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판례 내용은 이런 겁니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소유자가 행방불명이에요.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원래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거가 되죠? 국가 거니까 무주의 부동산이로 국가 앞으로 뭘 했어요? 소유권 등기를 한 거죠. 무효다. 왜냐하면 행방불명이지 무주부동산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무효니까 국가는 당장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데 10년 지나면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는데 등기부 취득시효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국가는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선이고 무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없어요?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도 없다는 판례입니다. 아무튼 국가든 개인이든 등기부 취득시효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1번 옳은 걸 찾네요. 1번은 1번입니다.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등기하기 전인 상태에서 소유자에게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 명인이 변경된 시점부터 새로이 20리 경과하는 중간에 소유 명인이 변경되었다면 점유자는 제3자에게 이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X. 계속해서 병이 소유하고 있던 아니면 중간에 정으로 바뀌었던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시효 완성 당시에 이전 등기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명의인은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X죠.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뭐죠?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합니다. 3번 취득시효 만료 당시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어떻게 해야 되죠? 대의에서 을을 대의에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고요.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요. 4번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등기하기 전인 경우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하여 등기 명인이 변경되면 점유자의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 X입니다. 소멸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등기 청구권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죠. 5번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오, 맞는 지문이고요. 위에 있는 판례를 가지고 만든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요 5개 지문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유입니다. 사례 보시면 갑과 을이 서귀포 소재 A 펜션을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은 60%고 을의 지분은 뭐죠? 40%죠. 자, 1번 사례 논점입니다. 1번 위 A 펜션을 병이 불법 점유와 영업하고 있는 경우 갑, 을, 병의 관계는죠. 일단 갑
또는 을은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지분 범위 내에서 병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고, 또 부당이득 반환도 뭐죠? 청구할 수가 있다. 갑은 뭐 지분이 뭐죠? 60%죠. 을의 지분은 뭐죠? 40%죠.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죠? 단독으로. 그래서 갑도 단독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을도 단독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어느 범위 내에서요? 지분 범위 내에서. 그래서 갑이 행사한다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은 60%를, 을이 행사한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은 뭐죠? 40%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위 A 펜션을 갑이 단독으로 점유해 영업하고 있는 경우 갑을 간의 관계인데, 첫째,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40%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은 이용행위이기 때문에 지분의 뭐죠? 과반수로서 결정하거든요. 따라서 갑의 지분이 몇 프로입니까? 60%니까 갑이 내가 점유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 정당하고요. 따라서 반환 청구는 안 돼요. 다만 지분 범위 내에서 40% 범위 내에서 을이 갑에게 뭐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위 A 펜션을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단도로 정에게 임대하여 정이 점유하고 영업하고 있는 경우 갑을 정의 관계인데, 일단 정에게는 을은 정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도 뭐 할 수 없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이용행위죠. 따라서 임대행위도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기 때문에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임대한 것은 정당하고요. 따라서 정은 정당한 뭐가 돼요? 임차인인 거죠. 다만 을이 갑에게 40% 범위 내에서 뭐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중요합니다. 그죠? 1번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갑 또는 을, 갑도 을도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어느 범위 내에서?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합니다. 이게 뭐죠? 1번 논점이죠. 그 다음에 2번 갑이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갑의 지분이 몇 프로인가요? 60%. 그러면 갑은 어떻게 이 토지를 펜션을 사용할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이 점유하고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는 을은 없고요. 다만 영업이익에 대해서 40%에 대해서 뭐만요?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사례 논점 3. 제3자에게 임대해서 정의 임차인인데 만약 갑이 단독으로 임대했더라도 뭐죠? 정당하다. 따라서 을은 정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공유지분의 뭐죠? 과반수로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차피 공유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요 세 가지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사례 중에 하나니까 요거 하나만 정확히 하신다면 문제는 뭐죠? 맞출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또 문제 자체가 또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핵심 요문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넘겨보시면 중요 판례 가지고 48페이지 나오고 있죠. 1번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처분한 경우 여기서 그 전부 무효가 아니라 그 자신의 지분의 하나의 무효 유효하다인데 요거를 그
등기로 이해하셔야 돼요. 등기로. 예를 들어가지고 갑과 을이 공유하는 펜션을 갑이 단독으로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양수인의 그 등기는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고, 갑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을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번 판례 소멸시효 중단, 시효 중단에 대해서는 그 청구한 사람에게만 미칩니다. 특히 취득시효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죠. 토지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지분이 각 뭐 2분의 1이다. 이런 상태에서 점유를 병의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19년이 됐어요. 그럼 1년만 더 지나게 되면 병이 뭐 하게 돼요? 취득시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자신의 권리 행사로서 소송을 제기하면 요 취득시효의 중단이 되는 효력은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중단됩니다. 따라서 20년이 지나면 병은 을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뭐 소멸시효도 마찬가지라서 공유자가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취득시효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중단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양가리 의원입니다.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제소한 경우라도 동제소유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뭐 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는다는 거 은근히 잘 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뭐 일반적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측에 양가로 4번 해가지고 열심히 제가 설명드렸던 사례 논점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표 문제입니다. X 토지가 하나요.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1, 병은 5분의 1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단 기억,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를 정하는 것은 을과 병의 사이에 협의가 없었더라도 갑이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옳습니다. 왜냐하면 갑의 지분은 5분의 3 갑한수를 넘었으니까요. 니은번 갑이 자기 소유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갑은 지분의 갑한수로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X입니다. 변경행위입니다.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대진 토지에 공유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이용행위가 아니라 변경행위이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다가 뭐 농사를 짓는다, 뭐 주차장을 한다, 이런 것들은 관리행위로서 이용행위로서 갑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있지만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관리행위로 보지 않아요. 우리 판례 뭐죠? 변경행위이기 때문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니은번은 X죠. 디귿번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던 갑이 지분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공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법정지상권에서 은근히 중요한 건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가 관련돼 가지고 토지가 공유인 경우가 지문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동유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공유 토지가 뭐가 됐어요? 분할이 되는 경우에는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가 공유라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분할이 있는지 없는지 읽어보시고요. 분할이 없다면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음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얼번 병이 단독으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을은 병이 저면은 토지의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병의 지분은 5분의 1이니까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고요. 이러한 병에 대한 반환 청구는 보존행위입니다. 따라서 을도 단독으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음번 공유물 관리관한 특약은 지분의 양수인에게도 당연히 승계된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미음에서 2개에서 2번이 답이네요. 넘기셔서 법정 지상권이죠. 자, 우리가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좀 곤란스럽죠. 좀 까다로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판례로서 암기해야 될 게 있어요. 판례로서 반드시. 첫째,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원래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다만 토지와 건물에 뭐가 설정됐어요?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철거되고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외워두시는 게 문제 풀 때 편하고요. 교재 나오는 사례 11은 요건데 토지와 건물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토지를 보통 대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함께 매매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 무효가든 미등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함께 팔렸다. 함께 매매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가 결론입니다. 이 두 번째를 더 많이 내죠. 그래서 문제 풀다가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해요? 함께 매매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중간 과정 읽어볼 필요 없어요. 결론은 뭐죠? 법정지상권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둘 다 뭐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이 판례 두 개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사례실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갑은 을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그러면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했다는 말은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돼요? 사례 논점에서 이 갑은 관습법상 법정지상 취득하는가? 취득하지 못한다. 이 사례 논점 2. 갑은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어떻든 간에 토지와 건물,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되면 법정지상권이 뭐죠? 어떠한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중요 판례에서 1번 판례는 요거겠죠.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뭐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1번 판례고 그 다음에 2번 판례의 경우에는 괜히 열심히 했네. 이거죠.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이 뭐죠? 대장 함께 매매된 경우 뭐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그냥 법정지상권도 뭐하잖아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지상권이 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냐면 소멸 청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2년분의 지료가 800만 원인데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멸 청구하려고 했는데 이 거지 같은 놈이 오늘 통장에 20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러면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이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못 받고 있는 돈이 몇 년치에 돼요? 2년치. 그래서 일부라도 지급이 이루어져 가지고 2년치 미달된 상태라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소멸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과거에 2년치를 지급하지 않은 과거에 안 했던 적이 있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X. 과거에 2년치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현재 2년치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야지만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 문제 가지고 1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우리가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있어야 돼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거는 보시면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매매할 때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2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 O 맞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에 관한 철거 특약을 하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토지 공유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가 공유면 원칙적으로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고 분할이란 말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관습상의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O 맞는 질문이죠. 4번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 토지가 공유입니다. 결론이 뭐해야 돼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결론이 되므로 틀린 것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5번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 격려 전에 매도인이 건물을 신축했다. 다시 말하면 매매할 때 뭐가 없었습니까? 건물이 없었죠. 따라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8번도 좀 곱씹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요건을 갖춰가지고 뭘 가졌게 되냐면 법정 지상권을 갖게 됐어요.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죠. 동의하시죠? 다시 말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순간 뭘 갖게 돼요? 법정 지상권을 갖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갑이 이 땅을 A에게 양도하고 A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더라도 을은 자신의 지상권을 가지고 A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을이 이 건물을 B에게 양도를 했어요. 이렇게 B에게 양도가 됐을 때 첫째, B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가? 취득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을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자신이 취득한 지상권을 B에게 넘겨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B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아직 뭘 갖지 못해요? 지상권을 갖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건물을 뭐 해줄 필요는 없냐면 철거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B가 건물을 철거 안 당하냐면 두 가지 이유죠. 첫째, 아직도 을이 법정 지상권을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등기 없이 취득한 지상권을 B에게 넘겨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을의 지상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을은 뭘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B는 을을 대의해서 갑이나 A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 상태니까 건물을 뭐 해줄 필요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세 번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5번 보시면 B에 대하여 A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을 치기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X다. A가 B에게 무엇은요? 부당이득 반환은 뭐죠?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기 바라고 이것도 나오면 좀 까다로울 수가 있으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A가? A가 사망한다고요? 예. 누가 사망해요? 을이요? 을이. 근데 이거하고 뭔 상관이죠? 그 사망한 거하고? 지금 아니 이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사망을 하면 매도인의 지위가 승계되니까 상속인이 B한테 뭐죠? 건물을 넘겨줘야죠. 왜 갑자기 엉뚱한 생각하지? 지금 그럴 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험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 봐. 이런 거는 우리가 기초 강의 할 때 질문해야 될 거고. 이죠?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건데.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에 대해서 이렇게 출제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 하나만 풀어보죠. 어떻게 대표해제? 지역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네. 지역권은요. 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1번 민법상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30년이지만 갱신할 수 있고 X예요. 말도 안 되는 지문입니다. 지역권은 영구무한이고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참고로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최장기간에 제한이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전세권. 지상권도 제한 없어요. 지역권도 제한이 없고 임대차도 제한이 없어요. 전세권만 오로지 몇 년을 넘지 못하죠?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전세권 이외의 모든 권리는 다 뭐가요? 최장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답은 1번입니다. 2번 요역자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고요. 3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다른 공유자들을 취득한다. 그래서 불가분성이라고 해가지고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고요. 4번은 의미가 없고 5번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라는 제외되어요.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반환 청구권이 없는 물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단 지금 보고 있는 지역권 반환 청구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유치권이죠. 유치권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과 같은 물권은 뭐는 없습니까? 반환 청구권 없다. 특히 지역권, 저당권의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만 없을 뿐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으니까 5번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지역권은 뭐가 없습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가지고 이제는 전세권에 관한 법조문이 쭉 나오죠. 그죠? 일단 56페이지에 오시면 중요 판례들이 나오죠. 1번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꼭 현금일 필요는 없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죠? 대신할 수, 가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2번도 2번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이상 부종성, 수반성이 있긴 하지만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채권자와 전세권자,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만 3자 간에 뭐가 있어요?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전세권 등기도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는 거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는 채권자 이용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자 간에 뭐가 있으면요. 합의가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전세권 또는 저당권 등기도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두 가지만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와 전세금의 지급. 전세권자가 꼭 뭐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점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아직 뭐하지 않았더라도요.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권이 성립됩니다. 전세권자 아직 인도받지 않더라도 전세권이 성립된다는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4번 판례죠. 일단 저당권은 전세권에도 설정할 수 있고 저당권에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하게 돼요.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저당권자에게 뭐가 인정되냐면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죠. 이때 저당권자는 이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뭐라면요? 압류를 하면 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전세금에 계속 그 효과가 어떻게 해요? 미치게 된다. 이런 취지고요. 따라서 저당권은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뭐 할 수 없어요? 실행할 수는 없고요. 전세금에 대해서 지급 전 압류함으로써 물상대위권이 인정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판례도 반드시 결론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결론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 하나밖에 없죠. 전세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성, 수반성 때문이죠. 다만 전세권이 존속기간 후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 무담보인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는 허용된다. 맞는 질문이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원칙적으로 분리 양도할 수가 없지만 전세권이 소멸됐으면 뭐밖에 없어요? 반환 채권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됐어요. 가능하고도 유효하죠. 따라서 설사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권자로 등기된 자가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고, 아주 잘 되는 지문이니까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전세권의 치명적인 약점인데,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에 관계예요. 따라서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하려면요. 먼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2번. 3번이지 3번. 3번.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먼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 목적물의 인도 의무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의 이행 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이런 의미고요. 따라서 만약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가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집행관은 먼저 집부터 비우고 올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안 읽어도 될 것 같죠? 일부 전세권자죠.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가 없고요. 5번 전세권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매죠. 자, 경매가 됐을 때 권리의 소멸 여부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되고, 기억나시죠? 두 번째, 용익권과 같은 전세권과 같은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고요. 세 번째,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순위가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라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갑병 소멸하고 을도 뭐죠? 소멸한다. 왜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물론 갑이 없어요. 을이 1순위고 병이 뭐죠? 2순위라면 병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을 전세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럼 보시면 전세권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는 말은 전세권보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선순위가 없다는 거죠.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면 전세권자의 용익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질문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 가지고 소멸 여부가 결정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이고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